네, 안녕하세요. MD스테크에서 모델 검증 솔루션 영업 담당을 맡고 있는 최동혁 대리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오늘 웨비나에서 모델링 관련된 OEM 품질 규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자리했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제가 모델링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 가이드 설명을 마치면 모델 검증 솔루션 기술 지원 담당자인 김현도 차장님이 리액티스라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백투백 테스트 자동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데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오늘 웨비나 참석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첫 번째 내용이고 이후부터는 김현도 차장님이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ISO 26262인데요. 자동차 분야 기능에서는 안전 국제 표준이 ISO 26262, 그리고 특히 파트 6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이 단계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 MBD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이시는 표 1과 같이 모델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ISO 26262의 모든 AC 등급에 대해서는 낮은 복잡도 강제 항목의 모델링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테이블 3, 표 3에서는 다양한 항목으로 어, 모델링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절한 계층 구조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크기 및 복잡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시스템 하나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블록 개수나 로직의 깊이를 제한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터페이스의 크기 제한. 그러니까 너무 많은 포트의 입출력 개수들이 많지 않도록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 ISO 26262에서 이제 요구가 되어 있고 이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모델링 표준 규칙들이 있고요. 실제로 현업에서 다뤄지는 가이드라인은 크게 MAP이라는 가이드라인이랑 미즈라 오토코딩, SLSF,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정적 분석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동적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면 1- 테이블 10, 표 10번에 1-2 보시면은 밀 테스트 관련해서는 백투백 테스트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이 백투백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이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 모델링을 하는데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와 이 모델링에서 간의 이제 일치성을 검증하는 것이 이제 백투백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백투백 테스트도 이 ISO 261에서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V사이클 보시면은 이제 요구사항에 따라 이제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유닛도 설계를 하고 이 과정 중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테스트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이웃단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 항목에서도 C코드와 모듈 간의 이런 일치성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 리액트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 백투백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맙 가이드라인이랑 미즈라 오토코딩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뭐냐 하면, 그 코드도 보면은 코딩 정적 규칙, 코딩 정적 분석이라고 해서 코드 가이드라인 분석이랑 코드 메트릭 분석하지 않습니까? 이 모델도 모델 마찬가지로 모델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 모델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분석해서 체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시로 이런 식으로 있는데, 현업에서는 맙 2020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맙 버전 5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미즈라 오토코딩, 시뮬링크 스테이트 플로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그 저희 ES 문서라고 하죠. 그 ES 문서에서도 맙 가이드라인과 미즈라 오토코딩 가이드라인이 이제 지켜지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맵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ES에서는 ES 9540-10이라고 이 맵 가이드라인 내에 이제 무수히 많은 규칙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구 required rules는 67개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장되는 또 룰의 개수는 5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실 A부터 D까지 되는 제어기들은 이 맵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모델링 정적 분석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즈라 오토코딩 같은 경우에는 A실 C, D 단계에만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요구되는 룰 개수는 99개 항목이 있고 권장되는 항목은 9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모두 다 수동으로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 MXM이라는 모델 정적 분석 도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모델 정적 분석을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MXM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좀 웨비나를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 내용도 궁금하시면은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된다면은 저희 채팅창에 관련된 유튜브 링크도 같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 정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동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트백 테스트가 정확히 이렇게 ES 가운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로 설계된 프로젝트나 이제 소프트웨어는 백투백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델 기반 코드만 only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대로 발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작성을 했는데요. 또 오늘은 이제 모델링에 관련된 요구사항이 크게 정적과 동적 이렇게 코드와 마찬가지로 있고 특히 국내 ES 국내 표준에서는 모델 같은 경우 정적 같은 경우에는 맵 가이드라인과 미즈라 오토코딩 가이드라인 이 두 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되어 있고 동적 분석은 요 백투백 테스트 검증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유닛과 인티그레이션 검증 한국에 다 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김효도 차장님께서 어떻게 이 백투백 테스트를 자동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D 스태크에서 리액티스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현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앞에서 최정혁 대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액티스로 어떻게 이제 백투백 테스트를 하는지 나중에 이제 데모까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백투백 테스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시뮬링크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가장 이상적인 어떤 완벽한 수학적 의도를 담아서 이제 만든 어떤 청사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실제 C코드로 자동으로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 실타겟 보드에 올라가게 되면은 시뮬링크에서 예상했던 대로의 어떤 그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왜 그런지 예를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시뮬링크는 이제 PC 환경에서 돌리게 되니까 이제 어떤 PC 환경의 어떤 넉넉한 리소스로 연산되던 뭐 부동소수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하드웨어에 들어갈 때 어떤 제약에 맞춰져서 고정 소수점으로 이제 변환돼서 오차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컴파일러가 이제 코드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틀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예상치 못한 어떤 메모리 이제 어사인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델과 실제 환경 사이에서는 반드시 어떤 그런 간극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그 간극을 이제 실제 뭐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 간극을 검출하고 모델과 이제 코드의 어떤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B2B 테스트의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빨간 박스로 체크를 해놨는데 이제 ISO 26261이 기능화된 표준에서는 이제 A실 CD 등급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권고해서 백투백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이제 백투백 테스트를 미리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타겟보드에 코드를 올리고 나서 뭐 디버깅을 할 때 굉장히 어떤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러한 작업들을 미리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백투백 테스트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간단하게 이제 리액티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액티스는 이제 매틀랩의 시뮬링크 혹은 스테이트 플로어 같은 환경에 이제 통합이 되어서 이제 모델 기반의 어떤 검증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해당 솔루션의 피처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액티스 테스터라는 피처입니다. 리액티스 테스터는 이제 시뮬링크 모델 구조를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커버리지를 100% 가깝게 달성할 수 있는 테스트 스위치를 만드는 이제 피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리액티스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리액티스 테스터에서 생성한 테스트 수트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시뮬레이션 해서 모델 내부에서 뭐 어떤 블록이 실행되고 있는지, 뭐 인풋 값을 넣고 실제 결과 예상되는 아웃풋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또 에러가 발생을 했었을 때 디버깅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액티스 밸리데이터인데요. 리액티스 밸리데이터는 이제 모델 프로젝트 상에서 어떤 필수 안전 요구 사항, 이제 어설션을 넣어서 이제 위배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는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제 감시하고 검증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래 화면을 보시면은 그 리액티스 검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도식화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뮬링크 모델을 리액티스로 불러오면은 이제 리액티스 테스터가 테스트 스투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테스터 스투를 시뮬레이터에 넣고 돌리면은 이제 오버플로우나 어떤 배열 인덱스 오류 같은 런타임 에러 혹은 이제 요구사항 위반 사항, 이제 밸리데이트에서 지정한 어떤 요구사항 위반 사항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가 리액티스가 어떤 발견한 오류 지점을 확인을 하고 시뮬링크 모델을 수정을 해서 이 사이클을 반복해서 어떤 모델의 품질을 높이는 작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검증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 그 백투백 테스트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시뮬링크 모델 리액티스가 분석을 해서 테스트 수트를 만들고요. 이제 만들어진 테스터 수트를 리액티스 4C라는 저희가 이제 C 코드를 검증할 때 필요한 엔진이 있거든요. 그 엔진에 넣고 이제 그 생성된 C 코드랑 같이 테스트 수트를 돌려서 실제 모델에서 예상한 기대값이 C 코드에 넣어서 나온 결과 값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을 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현된 코드가 설계 모델을 이제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뭐 코드 오토 제네레이션이나 혹은 또 수동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조기에 검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이제 백투백 테스트 원리 및 구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화면으로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액티스 환경에서 모델을 분석을 해서 그리고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기대값을 포함한 테스트 수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리액트 테스터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 시뮬링크에서 뭐 인베디드 코더 같은 오토코드 제너레이터로 생성한 소스 코드를 이제 리액트 4C에서 불러와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생성을 했던 테스트 수트와 동일한 입력 데이터들을 C코드 환경에 주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나면 실제 C코드가 연산해서 뱉어낸 아웃풋 데이터가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이 부분이 네, C코드에 넣고 C코드에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 값 그리고 저희가 그 모델 기반으로 예상했던 아웃풋 값을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고요. 비교를 한 다음에 이게 뭐 에러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 동일한 결과값이 나왔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리포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테스트 수트 2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이제 실제 C코드 상에서 나온 아웃풋 값을 기반으로 다시 테스트 수트를 만들어서 이 테스트 수트로 다시 모델의 테스트를 시뮬링크해서 돌려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톨러런스 세팅 같은 경우는 허용 오차입니다.
뭐 소수점 연산 등으로 인해서 미세하게 값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오차 범위에 두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톨러런스 세팅을 통해서 비교 결과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정상적인 어떤 매치로 판단을 하고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이제 불일치, 이제 에러로 판단을 해서 이제 리포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음, 네. 여기까지 이제 원리 및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저희 리액티스에서 백투백 테스트 데모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 PPT를 잠시 닫고, 네. 지금 백투백 테스트를 실제 돌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파일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면은 요 상단에 보시면 요게 이제 인베디드 코더로 내린 그 소스 코드고요. 이건 유저가 직접 본인의 프로젝트 시뮬링크 모델을 코드로 내리고 나서에 나온 어떤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델에서 생성된 C 코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그 비교를 해야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프로젝트에 있는 요 매틀랩에 있는 시뮬링크 모델들입니다. 이 모델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실제 저희가 제공하는 거에서는 그 매틀랩에 있는 그 확장자 이제 M이라는 그 스크립트 파일에서 이제 벡터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파일 말고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저 백투백 테스트를 하는 스크립트 플로우를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모델과 소스 코드에 대한 어떤 경로들입니다. 그 경로들을 설정을 해야지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다 그 스크립트 내부에 있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서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뮬링크 모델 기반에서 아까 플로우 순서대로 테스트 수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 스포시 엔진에서 이제 제공되는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CSV로 변하는 과정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C코드에서 이제 불러오기 쉽도록 이 데이터를 CSV 포맷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그럼 테스트 수트를 만들었으니까 이 테스트 수트를 가지고 C코드에서 이제 돌려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네스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C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과 달리 실행을 위한 환경 정의가 필요한데 이제 리액티스 4C 저희 줄여서 RFC라고 하겠습니다. RFC 엔진에서 이제 이렇게 소스 코드들에 대한 것들을 묶어서 이제 RSM이라는 프로젝트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 코드에 어떤 함수가 어떤 메인 루프인지 어떤 변수가 입출력 정의인지 이렇게 하네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생성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네스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변수와 실제 코드로 내렸을 때 그 변수명을 네임을 매핑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C 코드를 이제 열어보면은 데모 예제에서는 이제 크루즈 언더바 U, 크루즈 언더바 Y처럼 그 C 코드의 그 이제 모델에서 내려온 어떤 변수에 대한 구조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저가 직접 매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델에서 있던 변수가 이 구조체에 있는 인풋 변수랑 매핑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임 매핑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매핑을 했더라도 이제 자동으로 매핑이 되지 않는 특수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데모 환경에서는 뭐 이니셜 스피드라는 변수가 이제 자동으로 매핑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직접 수동으로 찾아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돌렸을 때 그 자동으로 매핑되지 않은 변수가 있으면 이제 에러를 띄우기도 하거든요. 어떤 변수가 매핑이 안 돼서 테스트가 어려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변수 매핑을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라미터 설정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넘어가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C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 하네스나 어떤 프로젝트나 변수 매핑이나 이런 작업들을 마쳤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실제 백투백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뮬링크 모델에서 추출했던 그 테스트 수트를 C코드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뭐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든 코드가 모델의 기능을 그대로 이제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데모를 돌리고 나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그 리포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스크립트 상에서 리포트를 어떤 경로에 어떤 이름으로 추출을 해라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C 소스 코드의 로직만 따로 분석을 해가지고 테스트 수를 또 새로 생성한 다음에 C 코드에 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기반에서는 이제 테스트로 다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 코드만 분석을 해서 어떤 예외 처리나 어떤 디펜시브 코드까지 모두 실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 있는 산출물을 리켈 리포트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는 이제 뭐 비동기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은 단계를 하는데요.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혹시 모를 어떤 그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장기적으로 돌려보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메모리 문제나 어떤 누적된 오차가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유저가 어떤 테스트 스텝을 몇 개를 진행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서 또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단계에서 생성된 또 테스트 수트를 저희가 이제 시뮬링크의 반대로 시뮬링크 모델에 또 주입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건 C코드랑 예외로 C코드에서 생성한 테스트 수트를 다시 한번 시뮬링크 모델에다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제 또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계속 중복적으로 확인을 해서 최대한 정합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은 네, 리액티스 외부에서 만든 시나리오, 그러니까 리액티스에서 만든 테스트 수도 있긴 한데, 뭐 OEM이나 그런 쪽에서 요구하는 명세가 반영된 그 시나리오들이나 뭐 테스트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CSV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리액티스에서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테스트론을 설명을 좀 드렸고, 저희가 백투백 테스트를 돌리는 거를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투백 테스트는 일단 매틀랩에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 그 껍데기인 그 이제 B2B 엠파이를 실행을 할 겁니다. 이 B2B 엠파이를 실행을 하면은 내부적으로 실제 코어 로직이 들어있는 백투백 요 스크립트를 내부에서 또 호출해서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과 C 코드와 이 테스트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B2B 스크립트를 실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매틀랩에서 RFC 엔진도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 파일이 어떤 거고 라이브러리가 어떤 거며 이렇게 경로까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출력문들은 저희 아까 그 backtoback.m이라는 스크립트 내부에 있는 이제 출력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쭉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단계는 C코드 상에서 테스트를 러닝하는 단계고, 네,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말고 이제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리포트가 생성되면 중간중간 이렇게 웹브라우저로 생성된 리포트를 바로 띄워주거든요. 화면이 분할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보는 화면에서 떴는데, 네, 이렇게 쭉 그 테스트 수트 값을 넣으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이제 진척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실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 리포트가 이제 자동으로 팝업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이게 실제 시뮬링크에서 예상한 그 결과와 C코드에서 돌렸을 때 결과를 최종적으로 서머리를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면은 요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스텝스라고 있잖아요. 이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있는 리포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쪽으로 문서를 만들어 놨고요. 네, 실제 시뮬링크나 스테이트 플로우를 리엑스가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떻게 어떤 100% 커버리지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테스트 시나리오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테스트가 있고 그 테스트 안에 여러 스텝들이 실행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보시면 여기 토탈 10번의 스텝을 돌았을 때뭐 10번이 다 패스였다. 페일이 나오면 이쪽에 이제 표시가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뭐 9번 인풋 값을 넣고 9번 아웃풋 값을 확인했는데 전부 다 패스였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스텝은 한 번의 모델 코드에서 그 인풋 값을 주고 출력이 나오는 어떤 그 딱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스트는 여러 스텝을 묶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총 11개의 테스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저희가 11개를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돌리라고 한 게 아니라 리액트스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랜덤으로 이제 어떤 커버리지 달성을 하기 위한 랜덤 값들, 인풋 값들이 이제 생성이 돼서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테스트로 분할해서 이제 저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시나리오를 나누는지,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1번이 10개, 테스트 2번이 9개 하면은 시나리오 하나에 모든 스텝을 한번 해보면 되는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도 이제 궁금했었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랜덤 테스트 이제 하나당에 최대 100스텝으로 하면 테스트 한 개가 될 수가 있나?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리액티스가 이제 커버리지 분기 도달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쪼갤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경계값을 넣으면은 이제 여러 테스트로 이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같은 시나리오에서 100번 돌려도 실제 시나리오를 나눠가지고 이제 분리되는 거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안 타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모델의 어떤 블록 플로우에 따라가지고. 이제 그래서 리액트스가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나뉘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톨러런스. 뭐 유저가 이제 그 테스트하기 전에 넣어놨던 톨러런스 값들에 대해서 이제 그 리포트에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웃풋 변수들이 액티브, 스피드, 서슬레이, 델타라는 이런 변수가 있으면은 실제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러 디텍션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C코드 실행할 때 어떤 부분은 테스트 실패로 볼 것인가를 좀 정의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온사인드 인티저 오버플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프로듀스 에러, 랩 오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리포트를 보고 이제 페일이 난 것들을 좀 이거는 C코드 상에서 테스트 실패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정해놓은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톨러런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네, 그리고 소스 코드 상에서 펑션 콜 카운트도 볼 수가 있는데요. 테스트를 하면서 각 함수들이 몇 번 호출이 되었는지 이렇게 콜 카운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 디테일이라고 해서 소스 코드별로도 이제 커버리지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그 서머리로 이 프로젝트에서 소스 코드 커버리지가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펑션 커버리지, 펑션 콜 커버리지, 디시전, 컨디션, MTDC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이 프로젝트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커버드는 당연히 이제 커버리지,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이제 수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언커버드는 이제 소스 코드가 수행 안 한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언리처블이라고 있습니다. 언리처블 같은 경우에서 계산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 퍼센트 계산식에는 이 언리처블이 포함이 안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코드에는 있는데 뭐 하네스나 입력 범위 등에서 절대 실행될 수 없는 코드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if define문을 0으로 지정하거나 어떤 특정 매크로에서만 실행되는 분기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테스트를 돌려도 이제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런 리터블까지 언커버드로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커버리지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 타겟을 보시면은 이 바운더리 밸류, 이 경계값이죠. 해당
변수에 뭐, 온오프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야 될 인풋 변수들이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경계값이 0 혹은 1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있는 값들이죠. 그래서 이 경계값이 어떤 테스트 시나리오에 어떤 스텝에서 처음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플로팅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경계값이 마이너스 0.1이고 이제 뭐 1번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네 번째 스텝에 이 값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끝에 있는 경계값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입력 변수의 경계값을 테스트가 실제로 수행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용도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포트 마지막 쪽으로 내려보면은 C소스 코드랑 그리고 이 코드 라인이 그 커버리지를 수행을 한 건지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테이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1번 컬럼, 이게 첫 번째 컬럼을 봤을 때 어, 네, 이제 여기 보면 S하고 이렇게 I, J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라인에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테스트 시나리오 9번에서 9번째 스텝에 수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은 이제 펑션 콜 커버리지인데 지금 예제에서는 적용이 안 돼가지고 확인은 안 되는데요. 이제 펑션 콜 커버리지는 이제 두 번째 컬럼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컬럼인 요 D 뭐 콜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정, 컨디션, MPDC와 같은 어떤 분기문에 대한 커버리지를 확인하는 이제 커버리지 항목을 세 번째 컬럼에서 해당 소스 코드 라인이 뭐 어떤 식으로 분기가 됐는지, 커버리지를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기의 형태는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D 콜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디시전 커버리지에 대한 항목이고요. 그러니까 디시전 커버리지를 달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컨디션 커버리지, 세 번째는 MPDC 커버리지인데 결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디시전 커버리지 달성, 컨디션 커버리지는 달성하지 못함, 그리고 세 번째 MPDC 커버리지 달성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는 해당 커버리지 기준의 모든 타겟이 커버된 거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 기준의 일부가 아직 커버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좀 화면에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D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디시전 오케이, 컨디션 MPDC는 미달이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리액티스 솔루션으로 백투백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 백투백 테스트를 진행했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그 모델 정적, 동적 검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저희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껴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제 백투백 테스트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게 이제 이런 솔루션이 있는지 모르는 고객분들도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소개시켜드리면은 업무에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이걸 주제로 이번 웨비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에 생각이 안 나거나 뭐 추후에 따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